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 9월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의 공공건설 공사의 원가 공개 대상을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 뉴스에서 이재명이 주목되십니까? 건설 원가 공개가 주목되십니까? 아마도 이재명이겠지요. 그런데 건설 원가 공개에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과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선대인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나는 꼽사리다에서 누차 주장했던 건설 원가 공개 아닙니까? 이게 실행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초래되겠죠? 그렇죠. 건설공사 원가가 공개가 되면 지금까지 뭐 아파트라든지 또는 정부가 발주하는 매년 한 70조 원 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데요. 네. 그 공사의 사실은 이 예정 가격이라고 하는데 예산액이 부풀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거품을 뺄 수가 있죠. 그래서 공공에서 짓는 아파트의 가격도 뺄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사실 굉장히 비싸게 짓는 공공 건축물 또는 뭐 토목공사 이런 것들도 훨씬 싸게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용인시 같으면 종합경기장 짓는데 한 3천억 들어갔잖아요. 그중에 이제 공사비가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지으면 1,000억 원에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민간 부문이 아니라 이제 공공 부문, 특히 경기도시공사의 건설에 한한 것이죠? 그렇죠. 경기도하고 이제 지금 경기공사까지, 산하의 도시공사까지 원가 공개를 이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이야기로는 경기도의 경우만 2015년부터 체결된 건설공사 계약 금액이 3,253억이라고 되는데.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사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예산을 얼마나 지급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할 때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도에서 따져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이 적절한 공사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지금까지 계속 발주를 했는데 실제로 원가 들어간 걸 보니까 이거 600억이면 되네, 700억이면 되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발주할 때는 1,000억 원으로 예산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700억 또는 뭐 조금 이윤을 붙여주더라도 한 뭐 800억 정도로 발주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렇게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민간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노린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민간에서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네.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 그러면 이게 영업 비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제 피해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역대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논리를 사실 많이 인정해 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공공의 경우는 공공의 예산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면 공공에서 이제 그렇게 원가를 공개하면 그러면 뭐 민간에서 짓는 거 크게 다르겠냐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공에서 이 정도로 지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이 정도 비용으로 지었으니까 민간 니네들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겠네. 그러면 니네들도 분양가를 좀 낮춰라. 이런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요. 건설업계가 어마어마하게 반대하고 있죠? 건설업계는 좋아할 리가 없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정책을 좀 눈여겨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 아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낙곱살 팟캐스트에서 여러 차례 떠들었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책에서도 꽤 많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예. 이걸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지금까지 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민간에서는 아파트 시공비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걸 정치권이나 행정 영역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걸 어쨌거나 지금 지사직 가장 초기에 이렇게 전면적인 이슈로 내걸고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그럼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네들 기득권 구조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동안은 이 내용이 어려워서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수도권의 주요 도지사 이분이 전면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내걸겠다고 하니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겠죠. 광역단체장이긴 하지만 중앙정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제대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건설계의 이제 이런 기득권 구조를 또는 기득권에 익숙한 관행들을 그들을 이제 좀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법률 체계가 많이 마련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각종 지자체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률에 이제 벗어나서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법률을 개정할 것을 이제 좀 건의하는 뭐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가 공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예. 발주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고질병이라고 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예, 예. 예를 들면 정부 예산으로는 100억을 내려보냈는데 실제로 최종적인 단계 공사 투입비는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대로 쓰는데 이게 중간에서 하층, 지하층을 거치면서 돈이 다 녹아나고 실제로 투입되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짓는다, 뭐 철도를 놓는다 할 때 투입되는 비용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막대한 낭비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이게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 내역서, 그 다음에 계약 내역서, 그 다음에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 설계 단계에서 얼마로 예산을 잡았고, 또 실제 계약할 때 여기에 설계 내역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얼마에 계약했는지, 그리고 이 업체는 하도급을 줄 때 얼마에 또 하도급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거치면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최종적으로 얼마가 투입됐고 중간에 얼마를 이윤을 남기든 또는 얼마나 과도하게 떼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공사비로 투입되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되니 예산을 이 정도로 측정하고 예전보다 부풀려져 있던 것을 줄여서 적절하게 측정을 하고 그러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요. 원가 공개가 취지대로 잘 시행될 경우 우리 도민들, 시민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의 공공건설공사 발주 규모가 대략 한 해 7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여기에서 다 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와 관련돼 있는 공급 체계를 완전히 개혁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0-30% 정도는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공건설 사업을 다 하고도 도로 사업, 뭐 철도 사업 하겠다는 거 다 하고도 실제로 그게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20-3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낭비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좀 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쓸 수가 있죠. 2억짜리 아파트는 한 얼마 될까요? 그냥 뭐 아주 러프하게 한번. 사실은요. 아파트 짓는데 50%도 안 됩니다. 건설 원가가요. 2억이면 한 1억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원가로 따지면은 사실은 이제 뭐 2억이라고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1억 정도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뭐 아까 말씀드린 원가 공개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하게 뒷부분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와 관련된 건설 공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반값 아파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부가 진행하는 각종 건설 공사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했었잖아요. 예, 예. 덤프트럭 1일 단가를 정부에서는 그걸 112만 원 정도로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덤프트럭 기사가 손에 쥐는 건 한 3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76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68% 정도는 중간에서 다 녹아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을 낭비하고 또 건설업체들에게 과도하게 퍼주는 식의 관행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해 왔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이제 낭비됐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싼 아파트 분양가를 얻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고, 또 이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인프라 사업을 하거나, 또는 거꾸로 보면 같은 양의 인프라 사업을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아껴서 시민들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질을 올리는데 쓸 수 있었던 돈들이 사실 엉뚱하게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됐던 거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num은 돈들이 중간에서 부풀려진 돈들이 건설 비리로 이어졌죠. 예를 들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터키 담합 사건 등등 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했었습니까? 엄청난 리베이트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때 1단계 공사만 한 4조 원짜리였는데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터키 담합으로 인해서 한 1조 2천억 정도가 낭비가 됐었거든요, 최소.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문제를 사실은 한국의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그런 작업을 그래도 시작해보겠다라고 이제 지금 나선 거거든요. 예.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과는 하여튼 별도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이 정책이 성공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 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대인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